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진행하면 어떡해요 지금? 들어가서 얘기하세요. 토론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한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법사위 재석 의원은 4명이었는데 3명을 동시 퇴장시킨 겁니다. 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손팻말을 떼라고 요구하더니 직접 철거해 주시거나 아니면 국회 직원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는 것도 앞으로 다시 할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하시는 대로. 급기야 회의에 출석한 국민의힘 의원 4명 중 3명을 퇴장하라고 요구한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입니다. 퇴장 명령과 함께 발언권이 없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 과정에서 추 위원장이 국회 경위들을 호출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질서 유지권을 발동해서 국회 경위 13명을 난입시켰습니다. 의원 1명당 2~3명의 국회 경위가 애웠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그동안 발언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진행하면 어떡해요 지금? 들어가서 얘기하세요. 토론을. 고발이란 강수를 두면서 시작 때 잠시 보였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더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사진행 방해에 대한 조치였을 뿐이라며 억지 고발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왜 이렇게 싸우는 겁니까? 회의만 열리면. 그래서 아마 마지막 결전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 민주당의 마지막의 퍼즐이죠. 검찰 해체와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예. 그것이 법사위가의 고유 업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거친 지금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저도 사실 법사위 위원님들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온 다음에 하루 회의를 하더니 도저히 본인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와서 간사를 맡아달라. 우리 당 대표 주장을 해달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 당 법사위원장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청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요. 우리 국회가요, 정청래 법사위원장부터 시작된 이상한 관행, 아주 못된 관행이 생겼습니다. 예. 다른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발언권을 마구 뺏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질서 유지권 이런 걸 발동하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한마디로 이런 어떻게 보면 무법천지 법사위를 추미애 위원장님이 더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회의 들어갈 때부터 오늘 작심하고 또 싸워야겠다 이러고 들어가시는 건 아닐 아니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죠. 어제도 예. 저희가 이제 이 보통 정치적 의사 표시를 위해서 노트북에 피켓 같은 걸 잘 붙입니다. 예. 우리가 그 어제 붙이고 있을 때 민주당 행안위 위원들도 노트북에 피켓을 붙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들어오자마자 그걸 안 띄면은 회의를 네. 진행할 수 없다고 계속 띄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질서 유지권을 발동을 하시더니 떼라고 2번 말씀하시더니 바로 퇴장을 명하는데요. 네. 우리 의원들이 4명이 있었거든요. 어제 시작할 때. 근데 4명 중에 3명을 퇴장을 명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게 의원이 의원의 발언권을 막는다? 이거는 상임위원장의 권한 행사를 범위를 넘는 것이죠. 아니 사실은 6선 위원장 5선 간사라 그래서 좀 더 기대가 법사위에 잘 될 거라고 좀 기대를 사실 했었는데 정청래 위원장 유상범 간사 때보다 사실 더 지금 추나 대전이라고 맨날 기사가 나오는데요. 더 싸웁니다. 저는 이걸 예. 그냥 양비론으로 싸운다고 보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국회의 잘못된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느 국회에서 다른 상임위에서 의원의 입을 막은 적이 있었나요? 이게 지금 민주당의 지금 정청래 대표가 처음 시작한 일이에요. 의원의 입을 틀어막아요. 경고, 퇴장. 그러면 상대 의원한테는 주느냐? 전혀 그쪽에는 경고와 퇴장이 없죠. 우리만 경고, 퇴장을 밥 먹듯이 합니다. 4명 중에 3명을 퇴장하라 그러면 누가 발언을 근데 합니까? 사실 법사위원장 추미애 의원하고는 국회 때 오래 알고 지내는 사이 그렇죠. 아니세요? 사실은 오랜 관계고 제가 네. 작년에 처음 추미애 위원장이 국회의장이 거의 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제가 추미애 위원장님께 꼭 국회의장 되셔라. 그래서
그 여성 최초의 정말 한번 국회의장 하시라고 제가 굉장히 덕담도 하고 했는데요. 저는 예. 정청래 위원장이 그렇게 무리하게 한 것을 추미애 위원장이 그렇게 안 하시길 바랬는데요. 오히려 정청래 위원장보다는 잘못된 국회 관행들은 고쳐주시길 바랬는데 제가 보니까 역시 민주당은 개딸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당 강성 지지층한테 예. 어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거죠. 간사요. 여당 네. 지금 끝까지 안 해주겠다고 하는데 계속 시도를 할 건지 여당은 왜 이렇게 안 해준다고 보십니까? 여당으로서는 좀 버겁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저희로서는 뭐 이 간사라는 건 우리 팀 주장 뽑는 건데 예. 그동안 국회 관행이 우리 팀 주장 뽑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무슨 호선이라고 분명히 국회법 50조 2항에 되어 있는데 무기명 투표소를 설치하고 이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 법사위 간사를 뽑기 위해서 무기명 투표소를 설치했다. 그런 일을 벌이고 뭐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데 부재의 의의 의는 예. 발의거나 제출한 안건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뭐 저희로서는 계속 주장을 할 거고요. 예. 뭐 간사 없이 한다 이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은 간사와 협의해서 회의 예. 일정도 정해야 되는데요. 이미 그것을 다 무시하기 시작한 것이 22대 작년에 국회가 시작한 직후부터 민주당이 해왔던 행태입니다. 본회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저는 현안이라 이거 좀 여쭤볼게요. 법사위 상황이기도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불러서 청문회도 한다고 하는데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왜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는 정치 보복성이 있고요. 본인들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결국 사법 파괴라고 봅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탄핵 빌드업이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이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역시 그들이 늘 얘기하는 내란 그 몰이의 끝판왕이 결국 내란죄에서 확실한 유죄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한 건이라도 무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유죄 판결을 끝까지 받아내기 위한 압박 이렇게 보면 끝내 될것 조희대 같습니다. 대법원장을 탄핵까지 갈 걸로 보세요? 저는 계속 카드를 들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한쪽 카드는 뭐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것을 밀어붙여서 확실한 유죄 판결을 받는 것. 또 하나는 역시 탄핵하게 되면 직무 정지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 2순위가 사실은 노태학 선관위원장이지만 여기 선관위원장이니까 예. 3순위인 이응구 대응으로 갈 수 있습니다. 노태학이든 이응구 대법관이든 민주당이 믿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 문재인 정권 때 임명이 되었고 예.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그 대행 체제를 원하고 있다 봅니다. 탄핵하면 바로 직무정지 되거든요.